한국의 역사가 이런 거였다고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미국의 국제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아시아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깊게 배우지 않아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아가는 미국 학생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딱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15년간 토론토 국제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한국행은 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역사만 가르쳐 왔던 제가 과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와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토 국제공항 J터미널이 새벽 6시에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화물 카트들이 바닥에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25명의 미국 학생들이 기내 반입 가방을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터미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방탄소년단 보러 가는 거야? 김치찌개 먹어볼 거야. 진짜 매운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라고 하지? 캐서린이 학생 명단을 확인하며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국제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그녀였지만 이번 한국행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동양사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정말 안전해요? 북한이랑 가까운데. 학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마이클.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란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캐서린 자신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것 외에는 현대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아시아 역사는 늘 부차적이었고,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기내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며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 사진을 보며 이거 맛있을까?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캐서린은 기내 잡지에서 한국 관광 정보를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표면적인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아이들도 와, 여기 진짜 크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토론토 국제학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여행의 가이드인 김 선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입니다. 여러분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 선생의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에 아이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20년간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해온 베테랑 가이드였고, 특히 서구권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보게 될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삼성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의 긴 역사와 함께 70년간의 분단이라는 아픔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김 선생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학생이 있나요?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대부분 미국과 북한이 싸웠다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비극이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넓은 도로에는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정말 발전된 나라네요.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캐서린은 혼자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경치가 마치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무거움도 느꼈습니다. 김 선생의 말처럼 이 아름다운 도시 어딘가에 아픔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앞두고 캐서린은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호텔 로비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할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주변 풍경이 한적해지더니 어느새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차츰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저기 철조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 군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저 역시 정확한 답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분단에 대해서는 역사책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판문점 방문객 센터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중한 보안 검색과 함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장난기가 싹 가셔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게 될 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70년간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곳이죠.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공동경비구역 JSA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이 바로 저기 몇 미터 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파란색 건물이 회담장입니다. 건물 중앙에 그어진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이에요. 선 하나를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김 선생님이 대신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DMZ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뢰밭 경고 표지판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그리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북미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매일 이런 현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3땅굴을 견학할 때는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목적으로 파놓은 땅굴을 직접 걸어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 땅굴로 한 시간에 3만 명의 군인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불과 52km 거리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매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임진각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리본들을 보았을 때 한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요. 가족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니.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분단을 단순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만 이해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통을 수반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통일이 되면 정말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간절한 질문에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국 분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 방금 전 본 군사분계선의 대조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오래 갈라져 있다는 게 정말 슬퍼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분단은 그저 냉전의 유산 정도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수천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아픔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DMZ에서 본 철조망들, 지뢰밭 경고판들, 그리고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거예요. 김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또 다른 아시아 궁궐 견학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교토, 궁궐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의외였습니다. 현대적인 지하철역 바로 위에 고궁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서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러분, 저기 보이는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조선왕조 518년 동안 왕들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선생님, 중국 자금성이랑 뭐가 달라요? 일본 절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동양 건축물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궁궐 안으로 들어서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광장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궁궐의 화려함이나 일본 건축의 정교함과는 다른 뭔가 절제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조선의 궁궐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웅장함을 과시하기보다는 주변 상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죠.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건축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궁전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함을 추구했다면 조선의 궁궐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저 첨화선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의 곡선을 모방했습니다. 직선적인 서구,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죠. 근정전 내부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상과 천장의 화려한 단청, 그리고 세심한 조각 장식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이거 정말 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런 섬세한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정전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일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백성들의 상소문을 직접 읽어봤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왕이 직접 백성들 편지를 읽어봤다고요? 우리가 아는 서양 왕들과는 정말 다르네요.
강령전과 교태전을 둘러보면서 저는 조선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실이 소박하다는 것, 그리고 왕자들의 공부방이 생각보다 검소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해야 했고 유교 이념에 따라 스스로를 절제해야 했죠. 아미산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원이 정말 예뻐요. 마치 그림 같아요.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고즈넉한 행진을 시작하자 아이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옷들 진짜 예뻐요. 저 음악 정말 신비로워요. 교대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광용 행사가 아니라 500년 역사의 무게가 담긴 진정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경회로에 올라서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궁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과의 대조가 강렬했어요. 여기서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과 연회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했죠. 김 선생님이 조선시대 외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외교를 펼쳤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궐을 나오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중국 궁궐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라요. 한국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동양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궁궐은 중국의 웅장함도 일본의 정교함도 아닌 그 자체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인사동으로 이동하면서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왕조 518년은 세계적으로도 드문긴 왕조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였다는 증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경복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사 특강 시간,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스크린에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군인들이 조선 궁궐에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엔 한국인들이 일본식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역사에서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했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금지했다고요? 그럼 한국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강제로 바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처벌을 받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도록 교육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원주민들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일본 탄광과 군수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강제징용 현장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선생님, 이거 노예랑 뭐가 달라요? 한 학생의 질문에 김 선생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해요.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의 순수한 분노를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만 받아온 저에게 아시아에서 벌어진 이런 참혹한 일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신사참배도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신토를 믿도록 강제했고 기독교 목사들도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때야 비로소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던 체계적인 문화말살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들을 보며 아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0만 명입니다. 당시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으니 8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죠.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네요. 그럼 독립에 성공한 거예요? 아닙니다. 일본은 더욱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독립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6세의 어린 소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고문받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16살이면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이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를 암살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그는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 그를 죽였다고.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그가 남긴 유목을 보며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옥중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붓글씨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네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광복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의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36년 만에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남북분단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 달라요.
왜 이런 중요한 역사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오면서 아시아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일본은 이런 일에 대해 사과했나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사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독립기념관 온라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물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을 보며 아이들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 고문 도구들 정말 무서워요. 이런 걸로 사람을 괴롭혔다니. 태극기에 피로 쓴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을 보며 한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슬퍼요, 선생님.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면서 저와 아이들은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을 목격했습니다. 36년간의 암흑기를 견뎌낸 한국인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더 무거운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오늘 방문할 곳은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엄숙한 목소리를 들으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 서자 저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주는 압박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던 감옥입니다. 지금은 역사관으로 보존되어 있죠.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진지해졌어요. 마치 이곳의 역사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일제강점기 감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독방들,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그리고 철창 너머로 보이는 절망적인 공간들을 보며 아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감옥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고문을 당했죠. 독방 체험 공간에 들어가 보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누워도 좁을 정도의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선생님, 여기 너무 좁아요. 정말 여기서 사람이 살았나요? 숨 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문실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잔혹함에 아이들이 경악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옥중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6세의 어린 소녀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야기에 몇몇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유관순 언니가 우리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 갇혀있던 독방을 재현한 공간에서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어린 소녀가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버텨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옥중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나라를 되찾겠느냐고 말하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사형장을 둘러볼 때는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았다는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여기서 처형된 분들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죽음 앞에서도 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유언을 읽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광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라는 글을 보며 아이들이 감동했어요. 선생님, 이분들 정말 대단해요.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네요. 지하 고문실을 견학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고문이 이루어졌던 공간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물고문을 당할 때는 코와 입을 막고 물을 부어서 질식시켰습니다. 전기고문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가 한 학생이 그만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옥사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여자들도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유관순 언니만 유명한 거예요?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활동이 과소평가되었거든요. 옥중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은 5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몇 년씩 지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강한 정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수도비에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리며 1분간 고개를 숙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겠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깨달음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관을 나오면서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것은 인간의 잔혹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들이 있나요? 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이렇게 절절한 희생정신을 보인 예는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한국을 보러 갑시다. 김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어제 서대문형무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명동거리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의 모습이 어제 본 암울한 역사와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일본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기도 하죠.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워하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전이 가능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명동성당 앞에서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한국 근현대사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지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간 연평균 8%씩 성장했거든요. 을지로 골목에서 작은 공장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만든 부품들이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요? 정말 신기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미래적인 건축물의 모습에 아이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이거 정말 우주선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상징적인 건물이죠. DDP 내부의 디자인 전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창의성에 놀랐습니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한글을 응용한 그래픽 작품들을 보며 한국 문화의 저력을 느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김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청계천은 원래 복개되어 있던 하천이었어요. 위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죠. 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강을 다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천 복원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며 아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에서 물과 녹지가 흐르는 친환경 도시로 변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정연하게 뻗어있는 도로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건물들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한강 너머가 강남구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던 곳이에요. 논밭이 저렇게 변했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강남역 일대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션, 최신 기술로 가득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한국 젊은이들 정말 멋있어요. 여기가 K-팝의 본고장이구나. 홍대 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보았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신나했어요.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겠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억압받던 과거에서 자유로운 현재로의 극적인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코엑스몰에서 한류 전시관을 관람했을 때 아이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전시물을 보며 환호했어요. 와, 여기가 바로 K-팝의 성지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한류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수출품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대된 한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태원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네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OECD 회원국이고 G20 국가이기도 하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녁에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 다리들의 불이 켜지고 강변의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네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김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제 질문에 김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한국인에게는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감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에서 현재의 번영까지 한국인들이 이룬 기적 같은 발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마지막 날 오전, 저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들뜬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빛이 더 진지하고 성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아이들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팝만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이나 먹어볼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K-팝 뒤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니. 다른 학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DMZ에서 본 철조망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아이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으로 시작된 여행이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저는 서대문형 무소였어요. 유가순 언니가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런 고생을 했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경복궁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판문점이요. 같은 민족이 철조망으로 갈라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명씩 소감을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진정한 교육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여행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15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으로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5천년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기적 같은 나라였어요. 김 선생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바로 교육열과 불굴의 정신력에서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견뎌내고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것도 그런 정신력 덕분이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북한과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70년 넘게 갈라져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는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통일 한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다시 한국에 와보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한국사 책을 더 읽어볼 거야.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 유관순 열사에 대한 보고서를 써볼 거야.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교육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한지 만들기, 전통차 마시기, 붓글씨 쓰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붓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가는 모습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차를 마시면서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캐나다와 미국에 가서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은 K-팝과 삼성만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언젠가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에서 송별 파티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였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칠 때 훨씬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의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DMZ에서 느낀 분단의 아픔, 경복궁에서 본 찬란한 문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통해 깨달은 인간의 존엄성, 서대문형 무소에서 목격한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현재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이들이 미래의 한국과 서구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앞으로는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사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전 설렘으로 가득했던 출발과 달리 이제는 아쉬움과 감동이 뒤섞인 마음이었거든요. 아이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아쉬워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벌써 떠나야 하나요?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아이들의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공항에서 김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이들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고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한국과 서구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탑승 수속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학교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까요? 한국사 수업도 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역사 수업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한 것을 보니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특별 수업을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아쉬워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저기가 우리가 가봤던 서울이겠네요. DMZ도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기내에서 아이들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수문장 교대식, 서대문형 무소에서의 숙연한 표정들, 명동에서의 즐거운 모습들을 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역사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5,0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고통을 극복하고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신력도 대단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K-팝 뒤에 이런 깊은 역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기내 식사 시간에 한국 음식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매울 것 같다, 이상하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리워지는 맛이다, 한국 가면 또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음식도 그 나라 문화의 일부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인 줄 몰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아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 쓰는 아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 조사하는 아이, 분단의 현실을 정리하는 아이까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요. 선생님, 우리가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줄까요? 한국 문화 동아리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아직도 한국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을 만나자마자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부모들도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사, 특히 한국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세계사 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를 교실에 걸고 한국 지도를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매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세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의 성과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와 이해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요. 몇 주 후,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들과 다른 학급 학생들을 초대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한강의 기적, 분단의 현실, 한국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저는 발표회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한국의 김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과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김 선생님의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류가야말로 진정한 국제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고통스러운 역사, 그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계속되는 발전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나라 한국. 5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한국인들. 이제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들도 잊혀져가는 진짜 한국의 역사, 한국의 진짜 가치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공유해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 스페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